박성재가 우연히 집어든 낡은 장부 한 권이 오늘 밤 고성이의 숨통부터 먼저 죄어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성재는 퇴근을 미루고 본사 지하 문서보관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예전 재단 자료 정리 좀 봐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종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간에서 성재는 괜히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누구보다 회사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었고 누가 뭘 숨기든 결국 결제선에서 걸린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날 밤 아주 조용히 깨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철제 선반 맨 아래 폐기 예정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대충 내용을 확인하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박스를 열자 오래된 회계 장부가 몇 권 들어 있었고 표지에는 손글씨로 특수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단어 하나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특수 처리라니. 회사에서 그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거든요. 장부를 펼치자 더 이상했습니다. 항목은 반복적이었고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비용 항목에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비. 그 아래에는 결제자란에 늘 같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고성이. 성재는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처리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사고 처리비가 매달 분기마다 계속 찍혀 있는데 메모 칸엔 언론 대응, 목격자 정리, 유족 합의 같은 말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문서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네. 박성재가 자기 귀에도 낯설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깨달았죠. 누군가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처리해 왔다는 거요. 처리라는 말이 사람을 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설계된 검은 시스템이야. 박성재가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습니다. 성재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걸 그냥 덮으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감사팀이나 아버지에게 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부에 찍힌 이름이 고성이었으니까요. 이 집의 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권력 그 자체였으니까요. 성재는 장부를 조심히 펼쳐 책상 위에 고정시키고 휴대폰으로 페이지를 한 장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숫자들과 메모들이 계속 머리를 찔렀습니다. 목격자 정리라는 글자 하나에 손이 떨리기도 했고요. 스캔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창고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성재는 멈췄습니다. 창고엔 자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소리는 다시 한번 났고 이번엔 사람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창고 통로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잠겨 있었고 손엔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데리고 다니는 비서실 쪽 사람. 성재는 그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집 식탁 옆에 조용히 서서 일정만 챙기던 눈빛이 웃지 않는 여자였죠. 본부장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비서가 숨결 없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장부를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핸드폰 화면엔 아직 스캔 앱이 켜져 있었고 장부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업무야. 박성재가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업무요? 비서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계장부 스캔이 본부장님 업무였나요? 비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성재는 그 미소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걸렸다는 사실보다 이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성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 하자 비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거 회장님이 아시면 실망하실 텐데요.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서는 대답 대신 성재 손에 있는 장부 표지 특수 처리라는 글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단어가 자기가 아는 세계의 암호인 것처럼요. 본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비서가 친절한 척 말했는데요. 그 친절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준다? 아니죠. 뺏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요 없어.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비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전 보고해야겠어요.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성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스캔을 마저 하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찍으면 더 큰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멈추면 내일 아침 자신이 끝날 수도 있죠.
성재는 결국 스캔 파일을 급하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장부를 원래 박스에 넣어 다시 선반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창고를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은 조용했지만 전화는 빠르게 돌았을 겁니다. 성재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움직일 때 늘 사람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성재는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눈에 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죠. 본부장님이 내부 자료 빼돌렸대. 회장님 뒤 캐다가 걸렸대. 성재는 모니터를 켜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 아버지 박진석이 부른 겁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왔냐 하고 먼저 웃었을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돌아보는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고성이는 그 옆 소파에 앉아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성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끝났어. 성재야.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박성재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부보안팀 보고서였는데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문서보관 구역 무단 접근 및 자료 촬영 의심. 이게 뭐냐?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어젯밤 그 비서가 정확히 자신을 겨냥해서 프레임을 짠 거죠. 특수 처리 장부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맥락은 전부 지워지고 자료 촬영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설명?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왜 남몰래 문서를 찍었어? 고성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짓 아니었니? 고성이가 비수처럼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규칙을 깨면 더 불리해집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어머니래. 고성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평소에도 좀 그렇게 불러. 고성이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라 참았죠. 박진석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번 눌렀습니다. 성재야,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박진석이 실망을 삼킨 듯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뒤를 캐는 거. 박진석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저 아버지 뒤 캔 적 없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찍었어? 박진석이 낮게 몰아붙였습니다. 성재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고성이 이름으로 사고 처리비가 반복돼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방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성재가 먼저 죽습니다. 증거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성재는 결국 가장 안전한 말로 둘러댔습니다. 문서 정리 요청이 있었고 오래된 자료라 훼손될까봐 확인용으로 찍었습니다. 박성재가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확인용? 고성이가 턱을 들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변명할 거야?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그렇게 만만해? 고성이가 몰아붙였습니다. 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요. 당신이 뭔 짓 했는지 내가 알아냈다는 말을 삼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성재, 너 요즘 흔들리나? 박진석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단건도 있고 회사 이미지도 예민한데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박진석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뺏기는 순간 자신이 진짜 고립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박성재가 입술을 열었지만 고성이가 딱 잘랐습니다. 그만해. 고성이가 성재에게 반말로 쏘아붙였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 고성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게 될 거야. 고성이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박성재가 되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무서운 미소였죠. 이사회도 임원들도. 고성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에 누가 충성하고 누가 배신하는지 회장님은 알아야 하잖아. 고성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 기회에 성재를 배신자로 굳히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후계 라인에서 성재를 밀어내기 쉬워지니까요. 박진석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너 본부장 자리에서 빠져. 박진석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실무는 다른 사람이 맡아.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재단 쪽만 챙겨. 박진석이 잘라 말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문제 튀어나가면 그땐 나도 널 못 지켜.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좌천성 인사. 사실상 경고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으로 못 지킨다라는 말을 듣는 건 성재에게 거의 추방이나 다름없었죠. 알겠습니다. 박성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 피함이 더 아팠습니다. 나가.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고성이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요. 고성이가 위로하는 척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 고성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위로가 독이었습니다. 성재는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점심 무렵 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성재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성재가 흔들릴 때마다 현실로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야, 지금 시간 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지혁이 짧게 받았습니다. 나 말도 안 되는 걸 봤어.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이지혁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근데 회사 일이라기보다 사람 일 같아.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한마디에 감이 온 듯했습니다. 어디야?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회사 근처 조용한 곳에서 지혁을 만났습니다. 성재는 장부 이야기를 다 꺼내진 못했습니다. 고성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지혁은 흔들릴 겁니다. 지혁은 최근 할머니 조응래를 잃었고 가족 전체가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성재는 결국 가장 중요한 단서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혁아, 너 할머니 사고 있었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긴 왜 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날짜랑 내가 본 기록 중 하나가 겹칠 수도 있어. 박성재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지혁이었죠. 감정을 숨기고 먼저 사실을 잡는 사람. 겹친다고? 이지혁이 억눌러 묻었습니다. 확실해? 아직은.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확인해야 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턱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잠깐 생각하더니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알고 있냐?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치겠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게 뭐든 절대 혼자 들고 있지 마. 이지혁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너 하나 무너뜨리는 건 쉬워. 이지혁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창고 통로 끝에서 웃지 않던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재는 지금부터 한 발이라도 늦으면 끝입니다. 그날 저녁 성재는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성이가 있는 집에서 숨을 쉬는 게 싫어도 도망치면 더 약해지니까요. 거실에는 박진석이 없었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성재가 들어오자 리모컨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왔어?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예의를 지키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성이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체면 좀 구겼지? 고성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잖아요. 박성재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고성이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니?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딱 내 엄마 아들이더라. 고성이가 비수처럼 말했습니다.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얘기는 금기였습니다. 박진석과 이혼한 전 아내. 성재에게는 오래된 상처였죠. 고성이는 그 상처를 너무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마다 눌러 밟았습니다. 어머니, 선 넘지 마세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 고성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을 넘은 건 너야.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몰래 문서 찍고 아버지 뒤 캐고 회사 흔들려는 게 그게 선 넘은 거지. 고성이가 몰아붙였습니다. 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고성이는 성재가 무슨 장부를 받는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척 오히려 성재를 몰아붙이고 있죠. 그게 고성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 어머니, 전 박성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잘 들어.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사랑받고 싶지? 고성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얌전히 재단이나 맡아.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나 하고 착한 아들 역할이나 해. 고성이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힘든 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고성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성재는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성재는 떠올렸습니다. 최근 고성이가 유난히 챙기려는 남자.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고성이가 숨기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후계로 세우려면 성재는 걸림돌입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든가. 고성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움직일수록 내 편은 더 없어질 거야.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수빈. 성재는 순간적으로 숨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신 편이 하나쯤은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성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이수빈이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성재는 그 목소리에 바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나 오늘 기사 봤어. 이수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돌던 거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어. 이수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퍼졌습니다. 고성이가 퍼뜨렸겠죠. 무슨 소문까지 났는데. 박성재가 억지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수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내부 자료 빼돌리다가 걸렸다고. 이수빈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오빠 좌천시켰다고. 이수빈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말이 막혔습니다. 수빈에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다 말하면 수빈은 무너질 겁니다. 수빈은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내 커리어, 내 이미지, 내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바로 돌아갈 겁니다. 그거 다 오해고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해? 이수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지금 오해 하나로 회장님이 오빠를 그렇게 내쳐? 이수빈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뭘 했길래 그렇게까지가? 이수빈이 숨 가쁘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의 말이 맞습니다. 오해라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피했다는 건 박진석도 어딘가에서 진짜 같은 불안을 느꼈다는 뜻이죠. 고성이가 그 불안을 아주 잘 찔렀을 거고요. 수빈아, 나 지금 박성재가 말을 잇다가. 이수빈이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대체 이 난리통 속에서 진짜로 지키고 원하는 게 뭐야? 이수빈이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나야? 이수빈이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고성이 그 사람을 향한 복수야? 이수빈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빈은 모르지만 정확히 찔렀습니다. 성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정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믿음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죠. 수빈아, 내가 너 박성재가 말하려 했지만. 이수빈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이수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내가 다 같이 휘말릴 것 같아.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싫어.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 이수빈이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수빈답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빈은 사랑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지키고 손해를 피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수빈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멈추면 더 큰일이 돼.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더 큰일?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대체 뭘 본 거야?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미안. 박성재가 겨우 말했습니다. 수빈이 한참 말이 없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생각 좀 할게.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나한테 기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수빈이 선을 긋듯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 동안 화면만 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자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회사에서, 연인에게서까지 성재는 순식간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가 아니라 양쪽에서 눌려 납작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성재는 잠을 못 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어젯밤 급하게 업로드한 스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수백 개의 항목이 비슷한 말로 반복돼 있었고 눈이 피로해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고성이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성재는 항목들을 엑셀로 옮겨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메모, 대행자, 결제자. 이 네 가지를 뽑아내니 반복되는 패턴이 서서히 보였습니다. 사고 처리비가 한 번 찍히는 날은 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전후 며칠 동안엔 외부 대응 비용이 나오고 그 뒤엔 합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늘 브로커 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브로커 항목 옆에 적힌 이름을 유심히 봤습니다. 강민철. 처음엔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른 사고 항목, 다른 날짜, 다른 지역으로 보이는 메모에도 똑같이. 성재는 숨이 서늘해졌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라인입니다. 회사 바깥에서 사고를 처리해주는 고정 브로커가 있고 그 브로커에게 꾸준히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제자는 늘 고성이. 성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재가 무심코 한 항목의 날짜를 확대해서 확인하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지급일 11월 1일. 그 날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최근 장례식장에서 봤던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말했던 할머니 조옥래의 사고 날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재는 급하게 검색 기록을 뒤져 그날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이 핸드폰에 남겨둔 문자. 장례 관련 일정 메시지. 조옥래 택시 사고 발생일과 지급일이 같았습니다. 성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항목의 메모였습니다. 현장 정리 완료. 유족 대응은 지연시키기. 성재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유족 대응 지연이라니. 누가, 왜 유족 대응을 지연시킵니까? 그냥 사고였다면 회사가 왜 거기까지 손을 뻗습니까?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고성이가 돈을 빼돌렸다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 인생을 죽음의 방식까지 누군가 설계했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재는 곧바로 이 지역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역이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은 할머니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성재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당사자입니다. 지역이 알아야 합니다. 성재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장부,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아. 살고 싶으면 멈춰. 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고성이 쪽 비서일까요? 아니면 그 강민철이라는 브로커일까요? 성재는 바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습니다. 성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봤다는 것, 그리고 아직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요. 성재는 천천히 창문 쪽을 봤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는 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미 성재 주변을 한 겹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 사고로 계속 덮이는 세상이 이어질 겁니다. 성재는 결국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자마자 성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지역아, 할머니 사고 날이랑 어떤 돈 지급 날짜가 똑같아. 박성재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뭐? 이 지역이 짧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사고 처리비로 찍혀 있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장난해? 이지혁이 목소리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장난칠 여유 없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나 방금 협박 문자도 받았어. 박성재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지혁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이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대답을 하려다가 문득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앞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성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혁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성재야, 대답해. 이지혁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입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문 너머로 부르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와봐.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성재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타이밍에? 고성이가 왜 지금? 설마 협박 문자가 바로 고성이 쪽에서 온 걸까요? 성재는 숨을 삼키며 전화기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나중에 다시. 박성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단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성재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거든요. 문 밖에서 고성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재야, 어머니 말 안 들을 거니? 고성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결국 문고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2부.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왜 하필 지금이냐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고성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가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문 열어? 고성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묻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협박 문자를 받고 이지혁과 통화하다 끊었고 그 직후 고성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고성이는 원래 우연처럼 보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성재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내 얼굴 좀 보려고.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장실에서 그렇게 나가놓고 바로 방에 처박혀 있길래. 고성이가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처박혀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하게 찔렀거든요. 성재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성재가 억눌러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문턱을 툭 넘어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없었는데요. 이 집에서 고성이는 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공간까지도요. 생각? 무슨 생각? 고성이가 방 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또 뭘 꾸미고 있는 건 아니고. 고성이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책상 위를 반사적으로 가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이미 꺼둔 상태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너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고성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성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업무 연락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고성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좌천된 사람이 무슨 업무? 고성이가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좌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상처를 후벼 파는 방식이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고성이가 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할 말 있어? 고성이가 도발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예쁘고 단정하고 그럴듯한 사모님의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성재는 이제 상상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배신자로 만드신 건 압니다.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고 계산기처럼 단단한 얼굴이요. 배신자? 고성이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너 스스로 배신자 행동을 했잖아.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성재의 침대 옆 탁자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성재의 휴대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재는 아까 통화 끊고 내려놓은 상태였죠. 고성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폰 줘. 고성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잡아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로 고성이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적인 박성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적?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그 사적인 걸로 집안이랑 회사 흔들어 놓고 있잖아.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넘기는 순간 끝입니다. 스캔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다고 해도 고성이는 성재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접촉자부터 뽑아내서 성재를 더 확실히 고립시킬 겁니다. 어머니, 드릴 수 없습니다. 박성재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얇고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 오늘부터 더 힘들어질 거야. 고성이가 예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침착한 척했지만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끝난 게 아니야.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내 사람들도 잃을 거고. 고성이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고성이가 그걸 아는 것처럼요. 고성이는 성재를 똑바로 보며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이수빈, 오늘 너 때문에 잠도 못 잤겠다.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손대지 말라니 내가 뭘 했다고. 고성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애는 똑똑하잖아. 손해보는 연애 안 한다며. 고성이가 비수처럼 말했습니다. 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수빈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고성이는 사람을 자료로 봤으니까요. 너 착각하지 마. 고성이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보고 뭘 들었든 내가 이길 싸움이 아니야. 고성이가 낮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장부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성재가 그 장부를 봤다는 것도요. 즉, 그 사고 처리비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있는 이유도 압니다. 박성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오셨으니까요. 박성재가 돌려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한순간 번쩍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가 성재를 더 확신시키는 증거였죠. 말 조심해.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안에는 인사발령 관련 서류와 재단 업무 분장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재를 회사 핵심에서 떼어내는 절차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인해. 고성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얌전히 넘어가면 너 아버지 체면은 지켜줄게. 고성이가 선심 쓰는 척 말했습니다. 성재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인 안 합니다. 박성재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안 하면? 고성이가 되물었습니다. 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걸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보내. 고성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가족도 회사도 배신한 장남으로 확정이야. 고성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단어에 또 한 번 치였습니다. 장남이라는 틀. 고성이가 성재를 묶어두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성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 해도 결국 가족을 공격한 아들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고성이는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부드럽게 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미워서 그러는 줄 알아? 고성이가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너 같은 애는 끝까지 가면 꼭 부러지더라. 고성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는데요.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성재는 바로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짧게, 딱 필요한 말만 남겼습니다. 지혁아, 나 지금 위험해. 오늘 밤 만나자. 잠깐 뒤 답이 왔습니다. 어디? 성재는 집 근처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을 골랐습니다. 고성이가 사람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재와 지혁은 늦은 밤 번화가에서 조용한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지혁은 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성재가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고 시선이 자꾸 문 쪽으로 갔거든요. 협박 왔다며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왔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성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 박성재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이지혁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폰 달래. 못 줬지.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은 손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게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혁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늘 분노를 다음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거 복제부터 해.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고성이가 계정을 털거나 기기를 빼앗거나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지울 수 있으니까요. USB로도 빼놨어.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나한테도 하나 줘.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들고 있지 마. 이지혁이 못 박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지혁은 성재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생겼죠. 조웅래 사고와 지급일이 겹친다면 지혁 가족에게도 이건 회사 스캔들이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성재는 파일을 열어 날짜와 항목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페이지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이 날짜,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박성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고 난 날이랑 같아.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혁은 턱을 꽉 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이거 아버지한테 바로 말하면 믿을까? 이지혁이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어.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미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해. 박성재가 자주 하듯 말했습니다. 지혁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필요하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박성재가 되물었습니다. 지혁이 화면에 브로커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철.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입을 열어야 돼. 이지혁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숫자와 장부만으로는 일심밖에 못 만듭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누가 시켰다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박진석 같은 사람은 확실한 배신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배신을 극도로 싫어하니까요. 문제는 강민철이 어디 있는지입니다. 성재는 장부에서 나온 계좌 흐름을 따라가며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연락처는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고 외부 용역 계약서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잡자.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잡아.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혼자 가지 마. 이지혁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혼자 갈 수 있겠냐. 박성재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 메시지였습니다. 회의 열릴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겠지. 성재는 화면을 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회? 이지혁이 짧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가 판을 깔고 있어. 박성재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를 배신자로 찍어서 공식화하려고.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빨라야지.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와 지혁은 강민철의 흔적이 연결된 주소로 움직였습니다. 주소는 외곽이었습니다. 오래된 공장지대였고 사람 발길이 뜸한 지역이었죠. 성재는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건 겁먹으면 지는 싸움이다. 하지만 이 싸움이 단순히 용기로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겁먹게 만드는데 천재였으니까요.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성재는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지혁은 겉으론 담담했지만 손이 주머니 안에서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녹음기였겠죠. 준비됐냐? 이지혁이 짧게 물었습니다. 준비 안 됐는데 해야지.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기름 자국이 있었고
철제 구조물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 의자 하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움직임이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사람처럼요. 박성재 본부장님.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본부장 아니지. 강민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재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성재 정보가 그쪽에 공유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재는 참고 걸어갔습니다. 너 강민철이지?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는데. 강민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뭘 어쩌려고? 강민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재는 한 걸음에 남자 앞까지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장부 속 유족 대응 지연이라는 글자와 조옥래 사고 날짜가 겹친 순간부터 성재는 참는 걸 포기한 상태였죠. 너 이 지역 할머니 사고. 박성재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처리했지. 박성재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강민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처리? 강민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맡은 건 사고 처리지, 사고를 내는 게 아니야. 강민철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럼 누가 시켰어? 박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사모님이 누구냐고. 박성재가 쏘아붙였습니다. 강민철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그 잠깐이 성재에게는 맞다라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철은 곧 다시 웃었습니다. 섬뜩하게요. 사모님? 강민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그 표현을 쓰네. 강민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이 옆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켜는 걸 느꼈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성재에게 계속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더 정확히 찔렀습니다. 조옥래 여사건 말고도 같은 이름이 반복돼.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다른 사고들도 다 처리했지? 박성재가 몰아붙였습니다. 강민철은 담배를 한번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처리야. 강민철이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주문은 늘 한 사람한테서만 왔지. 강민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누구?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강민철이 성재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습니다. 예쁜 사모님. 강민철이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늘 같은 방식을 쓰는 그 사람. 강민철이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름 말해. 박성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까지 말하면 나도 위험하지. 강민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넌 지금도 위험한데. 강민철이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이 한 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너, 이 지역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 지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철이 지역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손자. 강민철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 참 운이 없었지. 강민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재는 멱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강민철의 입에서 더 많은 걸 끌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녹음되면 판이 바뀝니다. 그 예쁜 사모님이 AP 회장댁 사모님이냐? 박성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성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끄덕임은 녹음기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강민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돈이 왔고 처리하라고 했지. 강민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숨이 막힐 만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처리하라고 했지라는 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 하나의 삶이 끝나는 일을 강민철은 계약서 한 장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더 쳤어? 박성재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리스트가 있어? 박성재가 몰아붙였습니다. 강민철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은 성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리스트. 강민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게. 강민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있다. 더 큰 게 있다. 조옥래만이 아닙니다. 사고 처리비가 수백 건인 이유는 하나의 사고만 처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철은 갑자기 몸을 비틀어 성재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성재는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강민철은 준비한 듯 손목을 꺾는 기술로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성재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강민철이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너희 둘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강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장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혁이 성재 옆으로 붙었습니다. 뛰자.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즉시 뒤로 돌아 출입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쫓아왔고 누군가 욕을 내뱉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성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지혁이 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성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녹음됐냐? 박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지혁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어갔어. 이지혁이 확신하듯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공장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성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따라온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잡힐 일 없어.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파일이랑 내 녹음 둘 다 남겼어. 이지혁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남겼다고? 박성재가 숨 가쁘게 되물었습니다. 응,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차 오기 전에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게 해놨어. 이지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봤습니다. 지혁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회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새벽 성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고성이가 또 문 앞에 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재는 안전한 곳에서 파일을 정리했고 녹음 파일도 여러 개로 분산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석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지금 성재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피함이 아프지만 성재는 감정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먼저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옥래 택시 사고 관련 기록. 성재는 가능한 선에서 사고 기록의 공문서 열람을 시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성재는 재단과 회사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사고 관련 지원 검토 같은 명목을 붙이자 최소한의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재가 받아낸 것은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사고 접수 시간, 현장 처리 담당, 택시 회사 정보, 그리고 사고 차량의 보험 처리 내역. 그런데 그 내역에 익숙한 회사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행업체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었습니다. 성재는 종이를 들고 손이 굳었습니다. 돈이 장부에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보험 처리 내역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장부 속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이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재가 밖에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아침부터 성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임시 이사회 연다. 박진석의 비서실 쪽 사람이 성재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재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왔습니다. 고성이가 예고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요. 성재는 바로 수빈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수빈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수빈은 이미 불안해했고 손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성재는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붙잡고 싶어지거든요. 성재가 고민하는 사이 수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이수빈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 어제 생각했거든. 이수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나한테 한 가지만 말해줘. 이수빈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뭐든.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지금 하는 게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수빈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오빠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국 회사랑 복수야? 이수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빈은 감정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묻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재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면 수빈은 언젠가 더 크게 실망할 겁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지켜야 할 게 있어. 박성재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사만은 아니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뭐야? 이수빈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설마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무서운데. 이수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오빠를 버리고 도망가면 나중에 나도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거야. 이수빈이 흔들리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빈아,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박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이수빈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오빠 못 만나.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딱 이것만 약속해. 이수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이수빈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응. 박성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는요. 하지만 수빈도 끝까지 함께 서 있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오후로 잡혔습니다. 성재는 그 전까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강민철 녹음은 결정적이지만 예쁜 사모님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고성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고성이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늘 만들어두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성재는 하나의 장치를 더 준비했습니다. 강민철이 돈을 받은 경로와 고성이 결제 흔적이 연결되는 지점을요. 장부, 계약서, 보험 처리 내역, 외부 용역 계약서. 작은 조각들을 겹쳐놓으면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지역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머니 쪽 택시회사 연락 가능해?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고 이후에 아버지가 자료 모아놨어. 이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이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감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나오면 지역은 아무리 이성적인 척해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그걸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성재 혼자의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성재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고성이가 준비한 프레임 속에서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성재는 숨을 고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 일부 이사들, 법무팀, 그리고 박진석. 박진석은 정면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차분한 표정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 성재가 아니라 정리자인 자신인 것처럼요. 성재가 들어서자 고성이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앉자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단해.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 유출 의혹,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프레임의 시작은 유출입니다. 왜 찍었는지가 아니라 찍었다로 끝내려는 겁니다. 고성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성재. 고성이가 성재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너 어젯밤 문서보관 구역에서 회계장부 촬영했지? 고성이가 못 박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촬영했습니다.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술렁임을 즐기는 듯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성재의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운 겁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것도 아들이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요. 고성이가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하고 회장님께 대항할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거. 고성이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회장님을 배신이라니. 그 말 하나로 성재는 이미 죄인이 됩니다. 성재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박성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장부는 유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와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성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지킨다고? 고성이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회의실에서조차 그 호칭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결제한 사고 처리비 항목들,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박성재가 차분하게 요구하듯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고성이의 미소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사고 처리비, 고성이가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회사가 큰데 사고가 없겠니?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기다렸다는 듯 파일을 꺼냈습니다. 장부 스캔본을 인쇄한 자료, 보험 처리 내역, 외부 용역 계약서. 성재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처리한 비용이라면 왜 목격자 정리라는 메모가 있습니까? 박성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브로커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나갑니까? 박성재가 쌓아 올리듯 말했습니다. 임원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목격자 정리라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요. 고성이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그건 외부 용역 업체가 적어놓은 표현일 수도 있지. 고성이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는 내 결제 하나하나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고성이가 몰아붙였습니다. 성재는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역이 건넨 자료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악의적 해석 아닙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낸 브로커 강민철. 박성재가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박성재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고성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성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뭐라던데. 고성이가 웃으면서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봤습니다. 지금 박진석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성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민철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맡은 건 사고 처리였지. 사고를 내라는 주문은 늘 한 사람한테서만 왔어. 강민철이 녹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AP 회장 댁 사모님. 강민철이 녹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예쁜 사모님. 강민철이 녹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혈색이 사라졌고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싫어합니다. 누구보다요. 이게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진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에도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작이네. 고성이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녹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기다렸다는 듯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옥래 사고의 보험 처리 내역과 강민철 업체명이 연결된 문서였습니다. 조작이면 이건 뭡니까? 박성재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조옥래 여사 택시 사고 처리 과정에 강민철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재가 일부러 불러놓은 겁니다. 지혁은 감정을 억누르고 들어왔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회의실에서 나왔으니까요. 저 자료.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받은 서류랑도 일치합니다. 이지혁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술렁였습니다. 이제는 성재가 혼자 꾸민 일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성재를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회의실은 고성이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설명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이런 표정을 아주 잘 썼습니다. 회장님.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게 성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성희가 눈을 촉촉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해 보이지만 가족에게는 다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늘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쁜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박진석 귀에 너무 깊게 박혔거든요. 누군가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처리했다는 말. 박진석은 그게 자기 집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다정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누명? 박진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의 흐름, 이 녹음, 이 사고 기록, 이 지역 가족 서류.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자료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란 말이냐? 박진석이 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이제 모성 연기로는 안 됩니다. 박진석이 흔들리긴 했지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장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성 아래 숨겨진 진짜 가격표가 이겁니다. 박성재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성재는 그 조용함 속에서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구멍을 남기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돈으로 움직였고 박성재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박성재가 한 글자씩 찍듯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구나. 고성희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을 여기서 해. 고성희가 분노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합니다.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합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 특유의 얼굴이었습니다. 성희,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숨긴 게 뭐냐?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의 웃음 같았습니다. 회장님, 고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이걸 믿고 날 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고성희가 현실을 들이미는 듯 말했습니다. 언론이 달려들 겁니다. 주가 무너지고 재단까지 흔들립니다. 고성희가 위협처럼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흔들렸습니다. 기업가로서의 본능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성희를 지키는 순간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때 성재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이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박성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임.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너 내가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 고성희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주 몇 분과 이미 이야기해놨습니다. 박성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정보를 독점하며 움직였는데요. 성재가 선제적으로 주주를 만났다는 건 고성희 통제 밖에서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인정 같은 것. 박진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사회 의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표결하자.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고성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정함이 아니라 경멸에 가까운 차가움이었습니다. 감정적? 박진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이라서 그런 줄 알아? 박진석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난 배신이 싫어. 박진석이 짧게 덧붙였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성희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성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표결이 통과되면 오늘 고성희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내려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순간 더 위험해집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더 무섭거든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성희 이사 해임안 타결. 회의실이 잠깐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고성희가 아주 천천히 성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살기였습니다. 성재는 그 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패배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판으로 가자는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네. 고성희가 성재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너 혼자 되겠다. 고성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회사 일체 손 떼. 박진석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성재에게 고정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고성희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 사고 처리비 장부 끝까지 다 봤니? 고성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장부에는 더 깊은 페이지가 있고 더 오래된 기록이 있고 더 많은 이름이 있다는 거요. 성재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부 볼 겁니다. 박성재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성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보게 될지 기대해도 되겠네. 고성희가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여유로워서 성재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회의실이 끝나고 박진석은 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회의실에서 박진석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호탕한 사람인데 지금은 숨을 고르는 게 먼저였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박성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똑바로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박진석이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냐?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줄 준비가 아니셨으니까요. 박성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걸 들고 오기 전엔 아버지 마음만 더 흔들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엔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쉽게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냐?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박성재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부터 지켜야 한다. 박진석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 일. 박진석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박진석이 분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서 박진석이 아버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성재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 비서였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박성재님. 강민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부 원본도 없어졌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고성희는 이미 다음 행동을 했습니다. 해임됐는데도 움직였습니다. 해임이 고성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재는 숨을 삼키고 박진석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그 순간 판단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늦습니다. 성재는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부터 더 위험해질 겁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박진석이 짧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네. 박진석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싸움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이 되는 순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아주 부드럽게 부르듯 말했습니다. 축하해. 고성이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있지, 어머니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일 줄 알았지?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잃는 법을 몰라. 고성이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음은 내가 잃을 차례야. 고성이가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진석도 그 음성을 들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재 휴대폰 화면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이 지역 지금 내가 있는 곳 누가 봤다. 조심해. 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지역조차 감지한 누군가가 이미 성재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고성이는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손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아주 천천히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안에만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박성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대답 대신 성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기가 집안 전체를 삼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누군가 회의실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가 방금 본사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뭐라고? 박진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작된 증거로 자신을 몰아냈다고. 그리고 비서실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박진석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직원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 폭로는 회장님이 감당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떨리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음 폭로. 고성이는 아직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회사가 아니라 박진석을 직접 찌를 카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의 가장 약한 곳으로. 성재는 속으로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출생의 비밀. 고성이에게는 버린 아이들이 있었고 숨긴 과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박진석이 배신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오늘 승리했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고성이의 다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부를 태우려고 합니다. 박성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우게 두면 안 된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빈이었습니다. 성재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오빠, 이수빈이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지금 뉴스 떴어. 고성이가 기자들 앞에서 이수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세상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성재가 도망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박성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수빈이 흔들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하지 말라니까.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고성이의 다음 카드가 무엇이든 자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고성이의 시스템을 들춰버렸고 그 시스템이 사람을 삼키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다시 눈을 감으면 그건 성재가 진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재는 전화를 끊고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도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빛이 짧게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회의만 통과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가면을 찢긴 날이 아니라 가면을 버리고 더 노골적으로 칼을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어디선가 조용히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잃은 자리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걸 전부 잃게 만드는 방법을 이미 선택했으니까요.